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 방역당국이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 때까지 규제를 풀지 말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식재료를 구입해 영업을 미리 준비했던 상인들은 피해를 또 떠안게 됐습니다. 상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 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거센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방역 상황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인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 내 확산세가 눈에 띄는 만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별진료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6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12명.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이후로는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85%나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확진자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걱정 많이 되죠. 코로나19 주사도 저 같은 경우에 맞았어요. 근데 이제 2차 맞기 전에 이제 좀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많아요, 사실. 수도권 거리두기는 일주일 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14일까지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고 밤 10시 이후 영업도 금지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는 보다 엄격하게 조치합니다. 한 번이라도 지침을 위반하면 열흘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역시 확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무증상 감이 많은 수도권의 젊은 층, 특히 서울, 강남, 홍대 지역 등 많은 사람이 접촉하는 지역을 방문한 20대는 즉시 검사를 받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출입하는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는 새 거리두기 기준 3단계를 이미 충족한 상황. 방역당국은 앞으로 2, 3일 안에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가장 높은 거리두기 단계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렇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잡힐 때까지 규제를 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7일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훌쩍 넘었고 서울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기존 거리두기 체제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부터 털어놓습니다. 지금 당장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놀고 싶은데 보드게임도 못하고 운동장도 못 나가고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방학이기도 하고 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와서 좀 슬픈 것 같아요.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 안 좋아진 거는 확실한 거고 그냥 빨리 끝나기만은 바라고 있죠. 답답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야외 공원을 찾은 시민들. 백신 접종 이후 마스크 없는 산책을 기대한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전부 마스크 벗고 이제 조금 괜찮나 주사 맞아서 괜찮나 싶어서 좀 긴장은 왔다 그럴까? 지금 너무 긴장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지금도 처음처럼 긴장을 바짝 하고 마스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줘야지. 취재진이 찾은 공원에서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출입금지 테이프를 무시한 채 정자에 다닥다닥 앉아 있거나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걱정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희는 지금 친정 안 간 지도 몇 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설날 때도 못 가고 올해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안 지키는 거 보면 속상하고 계속 느는 거 보면 속상하죠.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 꺾이지 않는 확산세로 불안감이 큰 만큼 방역 강화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수도권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서 어느 정도 자제는 필요할 것 같아. 더 이상 커지면 계속 자유를 계속 잃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우려했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되는데요. 당장 다음 날부터 문 열 준비를 하던 유흥업소들은 구입한 식재료를 폐기 처분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개편안 적용으로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던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경영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했던 수도권 지역 상인들. 개편안 적용이 또다시 일주일 연기됐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손님이 안 오고 두 번째 오더라도 단체로 오는 것이 없고 개별적으로 많이 오니까 기대는 했는데 결국은 뭐 어제 1212명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그 기대를 접고. 이번 연장 조치로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나마 영업을 이어가던 식당, 카페 등과 달리 유흥시설은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유흥업소의 약 30%가 문을 닫는 등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편안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정부 지침이 바뀌다 보니 식재료를 구입해 영업을 준비했던 상인들은 수백만 원의 피해를 더 떠안게 됐습니다. 기본이 200, 300을 시켜놓고 왜냐면은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어. 음식을 다 잡아놓고 있는데 다음날 안 됩니다. 그럼 저희는 고스란히 그걸 다 안고 가야 됩니다. 저도 정부 정책을 따르는 그거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무책임하게 그냥 그럼 저희 죽으라는 겁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방역 조치 완화의 기로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생존의 기로에 선 상인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최다 확진 기록인데요. 이 중 583명이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 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그간에는 700명대 중반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0명 가까이 폭증하면서 1,2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상 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4차 대유행은 시작을 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주 전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확산을 하고 있었고요. 3차 대유행과 다른 점은 3차 대유행은 우리가 집단 감염이 이렇게 취약계층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확산세를 우리가 감소시키기 좀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4차 대유행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델타 변이가 전파력도 높지만 초기 증상이 이렇게 목감기나 콧물이나 재채기처럼 일반적인 감기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층에서 증상을 모르고 지나면서 주변에 전파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3차 대유행보다는 확산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증상 인지나 또 젊은 층 중심의 확산 때문인지 몰라도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차 대유행 때는 델타 변이라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2차 접종이 50%를 넘는 그런 나라에서도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게 되면 확산세를 막을 수가 없는 사실은 3차 대유행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조금은 희망적인 상황도 그려봤었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전파력이 강한 거기 때문인 거겠죠? 네, 알파 변이가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서 60%가 높았고요. 이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도 60%가 넘는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폐세포에 이 변이된 부위가 결합력이 강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복제량이 많아서 전파력이 높은 거고, 이러한 또 복제량이 높은 반면에 증상은 경미하다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는데도 감염이 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돌파 감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돌파 감염 사례가 초기보다 이스라엘을 비교하게 되면 한 달 전보다도 확산세가 훨씬 많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초기에는 사실은 2차 접종을 파이자 백신을 하는 경우는 한 88% 예방이 된다고 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이스라엘에서 64%까지 예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백신 접종을 초기에 한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경과하면서 아마 백신의 항체 형성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중화시키는 능력이 감소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변이에 조금 더 백신이 조금 취약한 면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이런 우리가 그 확산세를 막을 수 있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도 불가피하겠죠. 개인 방역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실까요? 네. 이 코로나19 중에서 이 델타 변이는요, 특히나 코에서 복제량이 많다 보니까 코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건 접종하지 않았건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코까지 꼭 쓰셔야 되는데 최근에 거리에서뿐 아니라 차량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입만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델타 변이의 이 감염력을 잘 인지를 하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코까지 잘 써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주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제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8일 개막해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이상해도 괜찮아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47개국에서 온 258편의 작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신인 제작자 발굴 프로그램에는 장르물 시그널과 유령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가 강사로 참여하고 영화 곡성 나홍진 감독의 신작인 랑종이 최초로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화제는 부천 어울마당과 판타스틱 큐브, 온라인 상영관 등으로 5개소 10개관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립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영화제 진행 방식에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7일 새벽 4시 50분쯤 김포시 대구면에 있는 한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누출 가능성이 있는 시설과 현장을 통제하는 한편 주변에 퍼진 암모니아 농도를 낮추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당국은 작업 도중 특정 장치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걸림돌로 나타났는데요. 일상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걸까요? 8일 오후 5시에 방송되는 비대면 시사 토크쇼 로그인해서 방역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